사랑합니다. 국어의 훈련 국보자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국어의 포인트로 자신감을 얻다. 문법 파트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김지연 선생님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강은요. 의문 변동이라는 큰 산을 넘어보자 라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의문 변동이라는 이야기 너무 어려워. 그렇지 않나요? 이 의문 변동만 제대로 잘 해주셔도요. 문법 파트에 거의 전쌤 예상으로 한 80%는 끝내놓은 기분입니다. 얘가요. 그냥 단순하게 이 강에서 의문 변동이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두둔 배우고 끝이 나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뒤에 다른 것들 함께 하다 보면 또 의문 변동이 또 나와. 한글 맞춤법 하다 보니까 또 의문 변동이 또 나와. 네. 자 그래서요. 의문 변동이라는 이름으로 묻는 것보다는 다른 아이들하고도 또 연결이 되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이게 문제 개수는 분명 의문이 몇 문제 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거 자꾸 문제를 푸니까 의문이 진짜로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다고 아닌 것 같은데 한 두세 문제 나온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는 부분도 역시 그래서 그렇습니다. 큰 산입니다. 아주 큰 산이죠. 우리 친구도 요것만 잘 넘어주시면요. 네 아무래도 자신감이 쑥쑥쑥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전생과 함께 의문 변동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두둠. 자, 국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기본 개념을 쓰고 버렸는지 국어의 쓰레기. 국어 시간에 쓰고 버린 레알 기본 개념들. 의문 변동입니다. 말 그대로요. 의문을 변동시키는 거예요. 자, 의문이라는 아이는 1강을 통해서 자음과 모음이라고 얘기하는 분절 의문과 그리고 자, 이게 소리의 길이라든가 억양이라든가 라고 얘기하는 비분절 의문이 있다라는 아이를 들었습니다. 대거. 자, 보통 이렇게 의문 변동이라는 아이를 배울 때는 그 중에서도 분절 의문과 관련된 자음 모음에 대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가 늘 항상 분명히 1강에서 분절 의문이야 비분절 의문이야 이런 거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다 배우고 나서 문법과 관련된 아이에서 의문만 나오면 자음과 모음이라고 얘기하는 분절 의문만 기억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자 의문 변동에서는 자음과 모음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거든. 자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자음과 모음이 발음에서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뭐라고요? 발음에서 달라진 현상이라고요. 뭐라고요? 발음에서 달라지는 현상이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의문 변동 잘 배워두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 그쵸? 저 뒤에 맞춤법과 관련돼서 한글의 맞춤법, 표준 발음법 얘기할 때 표준 발음법, 그죠? 발음법. 이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음을 할 때 달라지는 현상인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가 교체예요. 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바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의문과 또 다른 의문이 만나서 하나가 바뀌거나 둘 다 바뀌거나 자 이러는 경우들을 교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쉬운 아이가 누구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어요. 음절이라는 말부터 또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막 이런 단어 나오면 또 이제 막 개념부터 알아야 되니까 막 정신 없다, 막 못 차리겠다, 막 이러는 거야. 자 음절은요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자 음절은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가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 글자를 얘기해요. 그 우리가 왜 국어 시간에 자, 문학과 관련된 아이들 할 때, 자, 이거 막 이렇게 서술하거나 논술할 때 음절이에요. 어절이에요. 막 이런 거죠. 음절이 글자 수였나? 어절이 글자 수였나? 막 이러면서 생각했었던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음절은 글자 수입니다. 한 글자에 끝소리라는 아이가 있어요. 끝소리. 자, 우리 친구들이 끝소리라는 순우리말보다 더 쉽게 기억되는 게 뭐냐면 종성이라는 아이예요. 끝종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누구냐면 받침이에요. 받침. 음절의 받침에서 어떤 규칙이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음절의 끝에는 다시 말해 받침에는 7개의 소리 외에는 어떠한 자음도 발음되지 않아요. 발음되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받침으로 발음 날 수 있는 모든 자 자음들을 뚜루루룩 적어봤습니다. 기니드리 미비시, 이지치키티피히, 네, 그 다음에 쌍기역과 상시은. 네. 왜냐면 우리는 받침에 쌍비읍이라든가 쌍디귿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발음해봐 낙입니다. 뭐라고 발음할 거예요? 그죠? 낙이라고 발음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난입니다. 자, 니은, 네, 이렇게 하는 초성과 중성은 똑같으니까 첫 소리와 중간, 가운데 소리는 똑같으니까 빼고 나면 자, 종성만 적어볼게요. 남, 낫, 랄, 그죠? 남,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애들이 바로 얘네들이죠. 나스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 발음했더니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어떻게 발음 되나요? 그쵸. 디귿으로 발음이 되더라라는 아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낭 이응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아이죠. 낫은 밤보다 아름다워 라고 얘기할 때 이 낫입니다. 낫 아니에요. 얘 역시 발음은 낫 역시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낫츠 네 낫을 봐라. 네, 이렇게 얘기할 때 낫라고 발음하지 않죠. 낫이라고 발음을 해요. 자, 나크 막 이런 글자가 어디 있냐고요. 요런 글자는 있잖아. 부악 할 때요. 자, 부악 할 때 요때를 생각해 보자. 부악라고 발음하지 않죠. 부억 네, 부억이라고 발음합니다. 낱말할 때 나트 아니었어요. 낫 디귿이었고요. 자, 나프 아닙니다. 납이라는 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애가 누구냐면 얘야. 나흐흐라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 자, 어떻게 발음하냐 봤더니요. 우리가 요런 단어였습니다. 좋다. 네, 좋다. 예, 할 때 젖이에요. 요 아닙니다. 젖. 네, 어떻게 발음되죠? 네,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좆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낫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흐나 낭이나 네, 나즈가 아니라 낫이라고 디귿으로 발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낙그 네, 쌍기역입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기역으로 발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대로 이렇게 발음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는 네, 시옷으로 발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시옷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자기가 발음이 될 수 없어요. 디귿으로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동일하게 나스가 아니라 낫 다시 디귿으로 발음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규칙이 찾아지셨나요? 자, 우리나라의 발음의 종성의 끝소리에 올 수 있는,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들을 모두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니, 디리, 비비시, 이지, 치키, 티피, 히, 쌍기역과 상시호까지 살펴봤는데 얘네들은요, 자기 그대로 발음 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 다 7개의 자음 누구로만 발음되나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만 발음이 됩니다. 자, 7개의 자음이라고 얘기한 아이들은 기니, 디리, 미비, 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자, 얘네들을 전쌤을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편드시기 그냥 다리만 보여. 네.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변태로 우리 친구들 함께 기억하시는 거죠. 물론 요거 가지고요. 조금 더 교육적으로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배웠던 적도 있어. 네. 둘 중에 어떤 거든 간에 기억나는 걸로. 자,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함께 살펴봅니다. 그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어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아이입니다. 그래서요. 받침이 자, 기네들이 미비 그녀 다리만 보여가 아닌 애들이 왔을 때는 무조건 끝소리 규칙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다른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우리가 음래 변동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각각의 이론도 참 어려워요. 자음 동하여, 비음하여, 유음하여 또 그것도. 그죠? 국의 음하여, 자음의 축약이요. 막 이런 것들 배우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얘가 그냥 자기 하나만 뚜둑 나오면 그래도 어떻게 예문이라도 외워보겠는데 이게 혼자 나오지 않고 2개나 3개 이상의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또 어때? 그래, 그런 것들 좋아해. 근데 내신에서만 그런 것들을 좋아하냐? 그게 아니죠. 음운의 변동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 문제의 수준이나 수능 문제의 수준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 내신 문제가 이미 어려울 만큼 어려워져 있어. 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어려울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내신과 수능의 차이라면 그냥 보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정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 음운 변동은 2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연달아 일어나는 애들 위주로 좀 나오게 될 거니까 아무래도 머릿속에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런 예문들이 나올 때 좀 맞아 긴장을 좀 해주셔야겠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자, 살펴보면서 교체 현상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있느냐?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자, 기억나는 거 있나요? 바로 다음은요. 자, 우리 친구들, 네, 참,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우리가 꿀팁 하나 알고 가야지. 그냥 넘어갈 뻔했다. 막 이러면서. 자, 음절의 끝소리가요. 이렇게 그녀 다리만 보여로만 연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단어 뒤에 모음이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에요. 자, 모음이 오는 경우들인데, 이 모음이, 자, 실질 형태소 있느냐, 다시 말해 뜻이 있느냐라는 경우와,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모음이 형식 형태소, 조사와 어민처럼 다시 말하면 뜻이 없느냐 하는 경우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뒤에 모음이 오면요. 모음은 여기 첫 소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되나요? 그죠? 자, 이렇게 받침이 그 자리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요걸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뒷글자에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첫 소리가 비어 있는 거니까, 그죠? 뻥 뚫렸습니다. 공집합입니다. 라는 이유로 이응을 갖다 넣었던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꽃이라고 해요. 근데 자, 이렇게 뒤에 있는 모음이 뜻이 없는 형식 형태소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왜냐면 뒤에 있는 애가 뜻이 없으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냥 침범해도 되는 거야. 근데 뒤에 있는 애가 어떻다고요? 꽃 위처럼요. 꽃도 뜻이 있고 위도 뜻이 있어요. 둘 다 뜻이 있어. 그럴 때는 그래도 난 나름대로 실질 형태소 저 뜻이 있는데 혼자 단어로 쓰였는데 네가 막 침범하기는 조금 자존심 상하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요. 각각. 그래서 이 아이가 꽃으로 바뀌고, 자, 이 아이가 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은 참아줬으니 이제는 내가 침범을 당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아이가 자,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가는 건 동일합니다. 어차피 이응은 없는 거니까 그 자리로 옮겨가서 꽃이라는 발음으로 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린 이렇게 연달아서 음이 실현된다라고 해서요. 연음현상이라고, 연달아 음이 실현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음현상은 자, 뒤에 있는 모음이 뜻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 뜻이 있으면 자존심이 센 나이에요. 라는 거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아이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얘들만 있느냐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요. 자, 음운 변동 중에 우리 친구들 가장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음 동화입니다. 자음들끼리 만나서 동화, 같을 동, 그죠? 될 화, 같이 된다라는 아이예요. 비슷하게 된다라는 아이인데, 자, 이 자음동화 안에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비음화라는 아이가 있어요. 말 그대로요. 비음이 화화화 될 화자예요. 되다라는 아이예요. 자, 얘는 비음이 아닌 애가 있겠죠. 비음이 아닌 아이가 누구를 만나면 비음인 아이를 만나면, 자, 그러면 이 비음이 아닌 애가 말 그대로 비음화가 됩니다. 비음이 아닌 애가 뭐가 돼야 돼요? 비음인 아이로 돼야 돼요. 그러면 비음이었던 아이는 자기는 이미 비음이니까 변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요. 막 요래. 자, 그럼 이제 비음은 뭐냐? 지난강에 배웠잖아. 우리가 바다사자가 파티 축하해 마누라요 라고 했을 때 걔네들이었어요. 비음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자, 마누야라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표를 나눠줬었던 아이들, 표를 그려줬었던 아이들 중에 기억한다면 바로 얘네 마누라였었죠. 요 아이들이 바로 뭐였냐? 요게 비음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비음과 비음이 아닌 아이가 만납니다. 비음이 아닌 아이는 누구냐면 주로 바다가라는 아이들이야.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 비음을 만났을 때는요. 마누야 같은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비읍은 미음으로 변하고요. 디귿은 니은으로 변하고 기역은 이응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음운의 변동 현상은 음운의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 도대체 이놈의 발음을 왜 달라지냐면서, 그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냐면서, 그냥 밥, 물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냐면서, 생긴 대로 발음하면 얘기가 끝나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이 자꾸 변동을 한다는 거야. 그 이유는요. 그냥 밥, 물이라고 발음하면 뭐하기 때문에? 발음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음운의 변동 현상은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는 발음의 뭐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발음이 편해지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다 자기가 발음 나는 그 위치에서 그냥 발음이 돼야 돼. 비슷한 애들끼리 발음이 돼야지 발음이 편한 거야. 그래서 입술 소리였던 애는 그냥 입술 소리로, 자, 잇몸 소리였던 애는 그냥 잇몸 소리로, 여린 입천장 소리였던 애는 그냥 여린 입천장 소리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럼 선생님 잇몸 소리였던 시옷은요? 얘는 어차피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발음될 거잖아. 센 입천장이었던 지읒은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잇몸 소리는 디귿으로 발음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애가 비, 디, 기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비읍이라는 아이와 그 다음에 어떻게 그죠? 비음입니다. 비음인 미음이 만났습니다. 그럼 얘는 그대로 어떻게 있어야 되겠죠? 미음 있고요. 비음이 아닌 아이만 비음으로, 근데 비음은 뭐로 변한대? 그죠? 같은 자리에는 미음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발음은 밤물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비음이 아닌 디귿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음이 미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래도 두 개가 만나려면 하나는 받침에 있고 하나는 첫 소리에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그대로 자기 그대로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어떻게 잇문 소리였으니까 얘가 니은으로 이렇게 변해야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발음은 어떻게 변하는 거야? 며느리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요. 비음이 미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열이 임천장 소리. 비음이 아닌 기역이 있습니다. 그럼 기역이 변해야 돼요. 같은 자리에서 소리 나는 이응으로요. 그리고 미음은 당연히 비음이니까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국물이라고 발음이 되더라. 근데 얘네들만 있느냐? 음절 끝소리 규칙은 분명 7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녀 다리만 보여준 게 누구 남았어요? 리을 남았죠. 리을. 리을이라는 아이도 마누야 같은 누구를 만나면 비음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얘도 변하게 될 거예요. 얘도 비음이 아니니까.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변해야 된다더라? 같은 자리에 있는 니은으로 변하게 된다더라. 그래서요. 자, 리을하고요. 그 다음에 앞이든 뒤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받침에 있는 마누야. 자, 이응을, 비음을 만났습니다. 비음은 그대로 이응이 될 건데, 그런데 누구는요? 자, 리을인 아이는, 자, 니은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발음은 종노라고 발음이 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지난 강의 우리가요, 머리가 터지도록 이 아이 씨,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자음표와 모음표를 미친 듯이 배웠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다 여기 써먹으려고. 그지? 다 여기 써먹으려고. 강 배운 게 아니다. 한강이 강 나오는 게 아니야. 자, 얘네들을 바탕으로 우리 친구도 함께 기억한다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 이해가 조금 잘 되실 거예요. 자음표를 그려보면서 이렇게 비음인 애들을 만나면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비음화와 관련된 아이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발음이 편하려고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음동화에는 비음화만 있느냐? 그건 아니었죠. 우리가 살펴보는 아이 중에 누가 있어요? 유음화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유음화예요. 말 그대로 뭐예요? 유음이 되다라는 아이죠. 될 화자니까.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 규칙의 기본은 이거야. 유음이 아닌 아이가 누구를 만날 거예요? 유음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음이 아닌 애가 돼야겠죠. 누가 될까요? 유음인 아이로 될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그냥 배운 거 아니라고 했어요. 유음에 얘는 누가 있냐면 바로 리을이었죠. 리을. 자, 유음인 리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딴 경우 아니에요. 얘는 얘가 많지 않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비음이었던 니은이에요. 니은. 니은과 리을이 만날 때는 얘가 리을이 다른 비음인 미은이나 이응을 미음이나 이응을 만날 때는 비음의 힘이 세요. 그래서 얘가 변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자, 니은을 만날 때만큼은 이 새끼 내 반토막밖에 안 되는 것이, 그죠? 생긴 것 자체가 반토막이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반토막밖에 안 되는 것이 나한테 감히 도전을 해. 그래갖고 어떻게 얘를 변화하도록 시켜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 니은도 리을도 같이 잇몸 소리이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리을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나요? 니은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비음인 니은이 어떻게 유음으로 변해야 돼요? 리을로요. 그리고 리을은 그대로 리을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의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 설랄이라고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니은과요. 그리고 누가 만났어요? 리을이 만났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죠? 그래도 두 개씩 있는 유음인 리을이 더 힘이 세더라. 자, 그래서 리을은 그대로 있고요. 에코. 자, 니은이 어떻게 변해요? 자, 리을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발음은요? 잠시만요. 네, 발음은요, 네, 권력이라고 나게 되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비음화와 유음화. 이게, 그렇죠. 공식으로 줄글로 나와 있으면 겁내 외우려면 짜증나는 거야. 아니,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자꾸 외우란 말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 해보지도 않고 어려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좀 써먹자고. 자, 그래서 자음표를 바탕으로 비음화라는 한자 어만 풀이에도 유음화라는 한자어만 풀이에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요 그냥 단순하게 자음 동화에서요. 자, 이렇게 자음화와 비음화와 관련된 아이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어렵게 뭐라 그래요? 동화의 방향이에요. 자,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는 순행이냐 역행이냐 뭐 상호동화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순행은요 순서대로 앞에 거가 힘이 있어서 누구를 뒤에 거를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앞에서 뒤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현상을 순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역행이라는 아이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요. 뒤에 있는 애가 힘이 세서 누구를 변해? 앞에 있는 아이를 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역행입니다. 그럼 보세요. 설날이라는 아이 있습니다. 리을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더 힘이 세다고요? 앞에 있는 애가 힘이 세요. 그래서 얘가 리을은 그대로 있는데 뒤에 있는 니은이 변해버렸습니다. 리을로. 뒤에 게 변했어요. 자, 순서대로 뒤에 게 변했으니까 얘는 순행동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호라는 말은 알겠죠? 둘 다 변하는 경우들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의 정도에 따라서 완전 동아와 불완전 동아가 있어요. 완전 동아는 두 개가 변한 애들이 완전 똑같아. 자, 이런 완전 동아고 불완전 동아는 안 똑같아. 그러면 불완전 동아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음화는요. 변한 애들 봤습니다. 리을과 리을로 변했네요. 완전 똑같아. 그럼 얘는 완전 동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자음과 모음에 대한 아이들, 배웠던 아이를 바탕으로 비음화와 유음화라는 아이들까지 함께 살펴보니까 그냥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되네. 네. 조금 이렇게 쉬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네. 아, 신기하게. 아, 문법은 선생님만 쉬워. 그지? 배울 때는 분명히 아는 것 같고 겁나 쉽게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왜 혼자 하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나올 때마다 문제 틀리지 뭐 이러고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드렸어요. 의문의 변동은요. 의문의 변동 문제. 다시 말해 의문 문제로 하나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수준이 자, 수능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내신 문제. 교과서 문제에서 너무 열심히 잘해주시면 그러면 수능까지도 끝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용기를 가져주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의 네 번째는요. 국외음화입니다. 자, 이 아이도요. 역시 한자대로 풀이한다면 국외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되다라는 아이입니다. 그 국외음이 아니었던 애가 국외음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국외음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경국외음, 하나는 연국외음. 더 어려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경국의 딱딱한 국외음, 네, 센 입천장, 연 국외음, 연 말랑말랑한 국외음. 자, 이거 그래서 여린 입천장 소리였는데 여기서는요, 센 경국외음이 되는 것입니다. 경국외음은 누구냐면 지읒과 치읒 요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읒과 치읒이 아니었던 애가 지읒과 치읒으로 되는 아이겠죠. 그래서 받침이요. 받침 끝소리에 DT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예요? 경국외음이 아니에요. 잇몸소리입니다. 얘네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이 모음 이를 만났을 때요. DT가 이를 만났을 때 자, 어떻게 지치로 발음 나는 거죠? 바로 경국외음으로 된다. 그래서 국외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식이 이렇기 때문에요. 받침만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봐 주시면 되는 겁니다. 와우, DT가 E를 만나. 자, DT가 L을 만나. 자, 변하는 거죠. 디귿이 지읒으로요. 그래서 얘네의 발음은 구지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DT가 E를 만났으니까 이 아이도 발음 지읒으로 변하려고 했는데 자, 조금 이따 배울 건데요. 자, 히웅, 네, 히웅이라는 히읗이 있어요. 자, 이럴 땐 우리가 치각현상이 일어나서 치읒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구치다 이렇게 변하게 되네요.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비음화, 유음화가 너무 어려웠어. 어려워도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국외음화는 너무 쉬워. 간단해. 그리고 얘네가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받침에 DT가 있는지 이걸 찾고 뒤에 이 모음이 있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공식이 눈에 좀 보여. 이게 딱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비음화나 유음화는 비둘기 중에 누가 있는 거야? 그죠? 만우야 중에 누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찾아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렵지만 얘네들은 눈에 좀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요런 데서 점수는 좀 받으셔야 해요. 자, 요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자, 그렇습니다. 국외음화 이렇게 함께 살펴봤네요. 자, 그러면 봤더니 이제 된소리 대기 경음화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된소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이 봤던 느낌이죠. 이런 거. 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우리는 읽기 싫어지는 거야. 나는 국어랑은 안 친한 것 같아. 그냥 대충 찍어야지. 네. 이유가 뭐야? 뭔가 이렇게 자음들이 샬라샬라 나오니까 헷갈려요. 근데 여기서 팁은 이겁니다. 뒤에 있는 애들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로 발음된 애들이야? 쌍기역 발음될 때, 그죠? 나크, 네, 나스로 발음돼요. 네, 나크, 네, 낙으로 발음돼요. 자, 뭐, 너크, 넉스, 그래도 역시 기역으로 발음돼요. 자,
네, 그래도 어쨌든 기억으로 보면 돼요. 얘네들 결국 가로 안에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을 보지 마. 이걸 자꾸 보려고 하니까 이 전체적인 공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기억이나 디귿이나 비읍이란 아이가 뒤에, 네, 가다브스즈, 네. 바다사자가 라는 예사소리예요. 자, 예사소리가 이렇게 예사소리를 만났을 때 뒤에 있는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겁니다. 기억이 비읍을 만났을 때 국밥이라고 발음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쌍기역도 역시 기억으로 발음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는 깍다였잖아요. 자, 그런데 얘가 발음될 때 기억이 디귿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깍다라고 발음이 될 거예요.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옷도 역시 발음될 때 어떻게 발음돼요? 디귿으로 발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뜨 고름이라고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리고 나서 기역과 디귿이 만났습니다. 발음 옷고름이라고 발음이 된대요.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쌍시옷 있네요. 자, 요 아이 역시 시옷으로 발음이 됐다가 디귿으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떤이라고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다시 경음하에 의해서 이떤이라고 발음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됐어. 자, 어쨌든 간에 기디비라는 발음이 나왔을 때 기디비가 나오는 아이들과 예사소리, 네, 바다사자가가 만났을 때 뒤에 있는 바다사자가가 된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간의 받침입니다. 네, 어간의 받침이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어간과 어미요. 다 먹고 이렇게 배웠을 때 변화가 없는 부분이 어간이었고요. 변화가 있는 부분이 어미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어간에. 자, 받침이 기억이면 안 돼. 어떻게 돼야 돼? 니은이거나 미음이거나, 자, 그 다음에 뭐 리을 비읍이나 리을 티읕인데, 자음의 첫 소리, 자, 어미의 첫 소리, 여기의 첫 소리, 디귿이나 기읍 같은 아이죠. 얘네들이 기디시지. 네, 바다 빼고. 네. 자, 기디시지일 때, 자, 이럴 때 뒤에 있는 아이들이 된소리가 될 거예요. 라는 겁니다. 신꼬라는 아이고, 이 아이. 자, 발음하면 넓게가 됐다가 다시 리을과 기억이 만나니까 넓게라고 되고요. 자, 따라고 발음이 되고, 라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형사형이에요. 관형사형은 뭐냐면 관형사를 만들어주는 거야. 먹는 밥. 자, 그런데 여기 리을 비읍인 거 보니까 얘는 아닌 것 같아. 먹을 밥 할 때 요런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 자, 이런 기억과 뒤에 다시 누구? 바다사자가 라는 예사소리가 만났습니다. 예사소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뒤에 있는 예사소리가 다시 된소리가 될 거예요. 할 것을 이라고요. 그죠? 갈 꽃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다시 드스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갈등이라고요. 아, 발동이라고요. 알겠는데? 알겠긴 하겠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혼자는 못 풀겠어. 그죠? 선생님이 분명히 읽으면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용기가 안 생겨. 이거 자꾸 공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꾸 포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됐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런 규칙에 의해서 변해요. 그런 건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왜냐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기 안에 들어갈 거예요. 보기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런 규칙 때문에 있는 거구나 찾아주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간, 관형사형, 한자어, 어미의 첫소리 이런 말이 무엇인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된소리 되기는요. 그냥 예사소리 바다사자가가 뒤에 있는 예사소리 바다사자가를 만났을 때 뒤에 있는 바다사자가가 뒤에 있는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발음할 때 왜 된소리가 되나 궁금하신다면 바로 된소리 되기 경음화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수능에서는 규칙에 맞춰서 어차피 규칙은 보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이걸 외우냐고 너무 머리 아프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서 뭐만 기억한다? 어간받침, 어미의 첫소리, 관형사형 이런 단어가 무슨 개념인지만 기억하시면서 요거를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택과 집중이에요.
발음은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된소리가 되고 있는지를 외우려고 하시는 멍충이가 되지는 마십시오. 자, 된소리 되기와 관련된 규칙은 분명히 보기 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확인 한번 하시면서요. 그러면 이 모음 역행동화, 된소리 되기에서 자, 우리 친구들이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아이는 바로 이겁니다. 바다사자가와 뒤에 있는 바다사자가가 만났을 때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났을 때는 다 뭐가 된다? 된소리가 된다더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된소리가 아닌 경우 안기다, 안따에 기가 들어가거나 감따에 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동이나 피동을 만들어주는 아이인 경우는 자, 이 아이가 아무리 앞에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기억하시면서 넘어가는 아이는 이 모음 역행동화 관련된 아이입니다. 이 모음이요, 역행되고 있어요. 동화에서 아까 살펴봤습니다. 역행이라는 건 뒤에 있는 아이가 힘이 세서 앞에 있는 아이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뒤에 있는 아이가 누구냐면 이예요. 이 모음이 힘이 세서 앞에 있는 아이에게 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전설모음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후설모음입니다. 후설모음도 그랬더니 후설모음이 뭐니? 우리가요, 이 개새 쉬왜 끄져라 주고 라고 했을 때 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이 아이가 전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후설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전설 모음인 누구예요? 아, 오, 우 같은 애들이에요. 자, 이런 애들이 누구를 만난다고요? 이 모음을 만났습니다. 자, 이 모음을 만났을 때, 자, 이 아이가 후설 모음인 아, 오, 우가 이 모음을 만났을 때 얘네가 어떻게 돼? 아에다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음이 함께 합쳐집니다. 그 얘가 어떻게 영향을 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에다가 이 모음이 합쳐집니다. 오에다가 이 모음이 합쳐져요. 그리고 우에다가 이 모음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우 이런 애들이 되는 거야. 전설 모음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전설 모음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아기였어요. 뒤에 있는 이가 앞에 있는 아이에 영향을 줘서요. 아에다가 이가 붙는 애기가 됐습니다. 자, 뒤에 있는 이 모음이 앞에 있는 어모음. 자, 어에다가 영향을 줘서요. 자, 어떻게 애미가 되었습니다. 니 애미 막 이러죠. 애미와 애기라는 아이. 근데 문제는 뭐야? 이런 전설 모음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게 궁금했어. 아니,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걸 왜 배워? 그러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 경상도요 이렇게 자, 우리가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를 배우다 보면 자, 표준어가 아닌 방언을 배우다 보면 자, 이렇게 전설 모음화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옛말을 살펴보면 옛말에서는 전설 모음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설 모음, 이 모음 역행동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리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문의 변동현상 이렇게 배우지만 결과적으로 의문 변동현상과 함께 나오는 것보다는 저 뒤에 그죠? 다른 의문의 역사성과 관련된 아이들이라든가 자, 이렇게 훈민정 관련된 아이들이 나올 때 훨씬 더 잘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다만 우리 친구들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었어요. 자, 예를 들면 냄비, 멋쟁이, 땡기다, 분내기, 서울내기, 소금쟁이, 담쟁이 같은 아이들은 자, 얘는 분명히 이 모음 역행동화이긴 하지만 이긴 하지만 그러나 표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런 거 하나 정도만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의문 변동이에요. 의문의 환경에 따라 의문의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첨가와 관련된 아이들 함께 살펴볼까요? 첨가는 말 그대로 없는 아이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그죠? 추가가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 첨가라는 아이가 있어요. 말 그대로 얘는요, 니은이 첨가되는 겁니다.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요. 그랬더니 또 합성어와 파생어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합성어와 파생어, 합성어라는 아이는 자, 어근 플러스 그 다음에 뭘로 끝나는 거? 어근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생어는 뭐냐 하면 어근 플러스 자, 접사 또는 접사 플러스 어근. 접사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전미사가 되죠. 자, 어근과 접사,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아이를 합성어나 파생어라고 얘기합니다. 됐고 결과적으로 이 아이를 형태수를 분석할 수 있는 것, 찢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어요. 받침이 있다는 얘기야. 자, 얘네들이 받침이 있습니다. 봐봐. 솜, 이불 합쳐서 솜이불, 는, 여름 합쳐는 여름, 논과 일 합쳐졌어요. 자, 둘 다 뜻 있고 뜻 있네요. 뜻 있고 뜻 있네요. 뜻 있고 뜻 있네요. 어쨌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근과 어근을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라는 것을 몰라도 돼. 다만 이 아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합성어 아니면 파생어겠구나 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고, 앞에 있는 아이가 자음으로 끝나요. 받침이 요렇게 있고요. 뒤에 있는 아이가 모음이 이야여요유로 끝납니다. 이야여요유로 끝나요. 그랬을 때 없던 니은이 이렇게 첨가되는 거야. 여기가 음값이 없는 이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서 없애놓기에는 뭔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솜잎을 이라고 발음합니다. 네, 왜 디귿이 되는지 알죠? 끝소리 그치? 여름이 되죠.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다시 끝소리 규칙에서 만났다가 첨가현상, 아니 교체현상에 의해서 디귿과 니은이 만납니다. 그러면 디귿이 니은으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요. 최종 발음은 늦여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논닐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없던 니은이 생겨나는 현상이라 그래서 우리는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받침이 있는 아이와 뒤에가 야여요유라는 실질 형태소가 만났을 때입니다. 뜻이 있고 또는 뭐 뜻이 없는 아이든 뜻이 있는 아이든 상관없어요. 두 개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한 단어들이 만났을 때 앞에 있는 건 받침 있고 뒤에 있는 아이가 야여요유일 때 니은이 합쳐지는 겁니다. 좀 더 단순화해서 기억한다면 머릿속에 좀 잘 기억하시고, 자, 이런 규칙들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함께 살펴보시면서 그러면 니은 첨가보다 더 어려운 걸 시옷 첨가, 그죠? 시옷이 첨가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뭐라 그래? 사이 시옷이라 그래요. 시옷이 사이에 들어가. 그래서 사이 시옷이야. 네. 자,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봐. 두 개가 역시 단어가 만납니다. 두 개의 단어가 만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순우리말이어야 해요. 순우리말과 순우리말이 만나든,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만나든, 또는 한자어와 순우리말이 만나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순우리말이어야 돼. 둘 다 한자어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앞말은 모음이에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건 공통입니다. 내가 귀밥, 나뭇잎, 고날, 아래. 귀병, 아래방, 자리세, 제사, 후날 다 받침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돼. 까로 발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까라고요. 귀밥이라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나무까지라고 발음이 되는 거야. 귀병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야. 아래빵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야. 자리씨라고 발음이 되는 거야. 자, 이럴 때 얘는 표기에서 시옷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네스카, 네, 꾀스병, 나무스까지, 꾀스병, 아래스빵, 자리스 이렇게 시옷을 넣어주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요. 앞말은 자음으로 끝났는데요. 뒷말이 누구예요? 미음, 니은이야. 비음이죠. 자, 이렇게 미음이나 니은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누가, 그죠? 없던 니은이 이렇게 덧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어떻게 돼요? 콘날, 아랜, 마을, 제3날, 아이고, 여기다 쓰면 되는구나. 훗날처럼요. 없던 니은이 생겨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커스날, 아레스말, 제3날, 훗날이라고요. 표기에서 시옷을 넣어주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시옷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니은 소리나 또는 된 소리가 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자, 니은 소리만 덧나는 경우만 있냐? 그건 아니었고요. 하나는 역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뒷말의 첫 소리가 모음이에요. 자, 이응 모음이죠. 이응 모음이죠. 이응 모음이고요. 이응 모음이에요. 자, 이럴 때 없던 뭐가? 니은과 니은이. 받침에 니은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첫 소리가 모음이니까 역시 여기에도 니은을 함께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뭇잎, 뒷일, 훈일, 가웬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발음은 이렇게 니은이 덧나는구나. 그래서 얘를 표기할 때 나무스니, 뒤스일, 후스일,
가웨스 이렇게 시옷을 첨가해서 사이시옷 현상을 넣어줍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요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사이시옷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어려워하냐 봤더니 이 새끼들 어휘력이 자꾸 부족한 거야. 엄마가 그동안 우리에게 너는 책을 안 읽어서 어휘력이 부족해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딱 봤더니 단어가 순 우리말인지 한자어인지 어떻게 알아. 그걸 알면 해결이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네. 자, 그런데요 역시 마찬가지로요 의문의 변동은 교과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국어사전 전체가 다 수능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시험 범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왔던 애들이 주로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자어라고요 하면 둘로 찢어놨을 때 하나 정도는요 이게 쓸 수 있는 한자는 아니더라도 대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뒤후자인 것 같아 요렇게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런데 자, 전세 분명히 그랬어요. 자, 이렇게 사이시옷 현상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의 단어는 순우리말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또 이렇게 짜증나게 예외가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말 중에서요 한자어가 만났는데도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애가 있습니다. 거스간, 숙자, 쇠빵, 착간, 퇴간, 횟수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항상 예외적으로 나온 아이들이었어요. 함께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는 축약 현상 들어갑니다. 축약입니다. 두 개가 만나서 하나로 줄어드는 현상이 축약이에요. 다음 축약과 관련된 아이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는 흉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쌤은 이렇게 외워요. 흉 중심으로요. 방구대장이 흉 하고 방구를 끼면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거친 소리. 욕 나오죠? 네, 그래서 거센 소리가 됩니다. 비읍은 피읍으로요. 그 다음에 디귿은 티읕으로요. 자, 그 다음에 지읒은 치읒으로, 기역은 키역으로요. 그래서 파티치카. 네, 이렇게 기억합니다. 방구대장이 하고 방구를 끼면 파티치카. 네, 파티가 시작되는 거죠. 막 요래. 손발이 오글거려도 어떡하겠어. 외우는 게 중요한 건데.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받침에 있든 초성에 있든 어찌되었건 간에 두 개의 자음이 만나는 자리에서 흉이 있는지 보세요. 흉 있고 뒤에 누가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방구대장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커 버팍 옳채. 자, 이렇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자음 축약과 관련된 아이였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라고요? 흉 하는 방구 소리. 흉. 방구대장이 방구 소리가 방구대장이 흉이었어요. 잊지 마십시오. 자, 넘어가면서 모음 축약 갑니다. 모음 축약은요 두 개의 모음이 만나서 하나의 모음으로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근데 얘는 눈에 보여. 왜냐면 분명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것 같은 모음이야. 네, 봐봐. 오 하고요. 아가 합쳐졌어요. 뭔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지 않네? 네. 자, 그래서 오, 아, 네. 요거 두 개 합치는 거죠. 오와 그리고 나면 남는 거 누구 있어요? 서. 이렇게 와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우, 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 두, 인데 여기 쌍시옷 있으니까 그죠? 다. 그래서 뒀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왜에다가 말 그대로 어가 합쳐졌어요. 왜요? 그죠? 자, 그래서 얘 네. 자, 그 다음에 다 이렇게 합쳐진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 축약은 모음 축약은요 얘네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요 공식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형태를 나타내고 요 아이를 바탕으로 뭐가 만들어진 뭐가 만들어진 아이입니까? 원래 뭐가 아까 원래 어떤 모음과 어떤 모음이 만들어진 건가요?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자, 보시면요 뭔가 우와 아로 확 나눠질 것 같고요. 두와 어로 확 나눠질 것 같고요. 뇌와 어로 확 나눠질 것 같은 모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음 축약을 찾아내기 어렵지 않습니다만 늘 항상 누구만 기억하면 되냐면 얘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 애들은 표기에서 눈에 딱 보여. 그런데 얘는 이와 그 왠지 이제 느낌이 이렇잖아. 이와 언가 이러는데 얘가 개냐 아니잖아요. 그죠? 제냐 아니잖아요. 자, 얘네들의 발음은 얘는 발음으로 지어 이어예요. 여. 그쵸?
지어. 우리 친구들 그래서 혹시 기억나나 몰라요. 전쌤이요 자꾸 나를 전쌤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면 지연이거든요. 걔를 빨리 하면 모음 축약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연 어때? 전으로 들리니? 나란 여자 이렇게 내 애칭을 부를 때도 모음 축약을 하는 뼛속 깊이 국어가 있는 여자 막 요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가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요 이렇게 모만 나올 때 모음이 나올 때만 혹시 이와 어로 나뉘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면 모음 축약은 쉽게 눈에 찾아지실 겁니다. 자 모음 축약만 있고 자음 축약만 있느냐? 아니죠. 축약을 배우면 늘 항상 누구를 배워요? 탈락을 배웁니다. 자 탈락이라는 아이는 말 그대로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리을이 없어지면 리을 탈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 다 됐어. 놀다가 놉시다 노시오 리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리을 탈락이에요. 바느질, 소나무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히읗 탈락입니다. 말 그대로요. 히읗이 탈락되는 거예요. 뭐에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그러나, 그러면 했더니 히읗 없네요. 나은, 네, 히읗 없네요. 많이, 네, 히읗 없네요. 좋아, 히읗 없네요. 니은도 없어졌니? 바보 똥꼬 멍충이냐? 뒤로 갔거든? 막 이러면서 연음현상이 일어났거든? 자, 이렇게. 자, 히읗이 탈락되면 히읗 탈락입니다. 그럼 히읗 탈락만 있냐? 아니죠. 탈락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도 탈락돼요. 모음도 탈락되죠. 자, 크어에서 커서가 됐어요. 서니까 지금 없는 거 누구 보이며? 그죠? 의가 보여요. 이응은 원래 없는 거다. 바보 똥꼬 멍충아 막 이러면서 자, 담그아 봤더니 담가가 됐습니다. 가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의가 없어졌죠. 그래서 탈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누가 있느냐? 아와 어가 탈락이 있습니다. 아와 어가 탈락이 돼서 가아에서 아가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아가 탈락이 됩니다. 자, 서가 됐어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아이 남고 앞에 있는 아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어가 탈락이 되거나 아가 탈락이 돼서 아탈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요, 보통 탈락 혼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보통 누구하고 나오냐면 축약과 같이 연결이 돼서 나와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 축약된 형태가 먼저 나와요. 탈락도 역시 마찬가지로 탈락된 형태가 먼저 나오고 얘가 탈락인지 축약인지를 구분하도록 합니다. 근데 딱 봐도 얘는 한 글자죠. 그러니까 단모음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왠지 얘는 더 이상 찢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잖아. 그러면 탈락인 거야. 네.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게 축약은 2개 이중 모음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골라내기가 어렵지 않아요 라는 거였죠.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가요 긴 시간 음운 변동과 관련된 아이들 배워봤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치? 너무 어려워. 이게 한 강의 안에서 다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예, 끝소리 규칙까지 딱 배울 때까지는 할만했다. 그지? 자음, 동화 나오면서 조금 포기해볼까 말까 막 이러고 있었다. 자, 그러다가 뒤에 나와 있는 이제 구개음에 나오니까 그래도 조금 쉽네 했는데 막 니은, 점과 사이, 시원하가 뭐라는 거야. 규칙에 막 자음들만 또 두두두두두 있으면 마치 이게 왜 연산 기후가 우르르 있는 것처럼 자꾸 마음이 포기하게 돼. 자, 그러나 우리 친구 용기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면서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쓰고 버린 내 기본 개념들 모아 쓰레기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자신감 충전해 주셔야겠죠. 수능 문제 들어가 봅니다. 2015년 수능이에요. 다음 A에 해당하는 것을 기억 리을 중에 고르라고 했습니다.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이에요. 어간하고요. 단모음으로 끝나는 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간과 엄이야. 합쳐져서 뭐예요? 용언이란 얘기야. 그죠? 자, 동사나 형용사가 결합돼서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대요. 모음 변동의 결과 2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없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랬죠? 탈락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2개의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합니다. 합쳐져서 그러니까 뭐예요? 축약 현상을 고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없던 애가 첨가되기도 한대요. 얘도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골라야 되는 아이는 2개의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중 모음이 되고 있는 뭐를 고르라는 얘기였어? 그렇죠. 자, 축약 현상을 고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억 리을 함께 살펴봅니다. 봐봐요. 기어예요. 이와 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축약이 되려면 어떻게 기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기여예요. 자, 그러니까 봐. 여가 이렇게 된 것까지 내가 이해하겠는데
없던 뭐가 있나요? 없던 이가 생겼네요. 이가 뭐였어요? 반모음이죠. 자, 원래는 이는 그대로 온 거고요. 이 어에다가 반모임 이가 추가가 돼서 그래서 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겨가 아니므로 반모음이 추가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거예요. 자, 왜냐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니까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서 이중모음이 된 애를 찾아야 되니까. 자, 살피어입니다. 피어 해서 얘는 줄이 줄여서 펴가 되었어요. 자, 펴가 되었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래요. 이중모음 됐습니다. 우와 어가 만나서 우와 어라는 이중모음 만들었네요. 예,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서 봤더니 어때요? 나서가 됐어요. 나하고 서가 된 거죠. 그래서 누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어가 탈락이 된 겁니다. 얘는 탈락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단모음이 합쳐서 이중모음이 되고 있는 아이는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에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보이시죠? 아마도 바보똥꾸 멍충이는요. 멍충이가 아니라면 얘를 고르는 애는 없을 거야. 딱 봐도 탈락이니까. 그럼 누구만 골라? 얘를 갖고 헷갈리는 거죠. 직접 써봐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아이는 가리고 써보는 겁니다. 가리고 써볼 거예요. 그래서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2015년도 자, 수능 문제와 관련된 아이들 미션 클리어, 자신감 충만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볼까요? 다음 기역, 미음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한 걸 고르래요. 그럼 이제 우선 기역부터 미음에 관련된 아이들을 먼저 설명을 해보셔야 되죠. 자, 기역입니다. 흉 보이네요. 자, 흉 보이네요. 흉 앞뒤로 뭐가 보이시나요? 방구대장 이렇게 보이시나요? 방구대장, 그죠? 자, 그 다음에 방구대장 이렇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죠? 파티츠카라고 얘기하는 거센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얘는 자음의 축약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도 역시 마찬가지로 흉 보입니다. 흉 보입니다. 그런데 자, 흉과 맞닿고 있는 부분에 어디에도 지금 방구대장이라는 자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끊어라고 어떻게 되었어요? 흉이 탈락이 되었어요. 니은도 탈락된 거 아니니? 멍충이 어떡하면 좋아? 니은은 여기 이렇게 자, 첫 소리로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자, 흉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럼 얘는 말 그대로 탈락 현상. 자, 그 중에서도 누가 탈락되고 있어요? 히읗이 탈락되고 있습니다. 히읗 탈락 현상이 일어나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숫도라는 아이입니다. 치읓이 어떻게 되었죠? 디귿으로 변했습니다. 자, 옷고름 시옷이 뭘로 변했어요? 디귿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먼저 일어나요. 자,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자, 디귿이 쌍디귿 되었고요. 옷고름 쌍기역 되었습니다. 된소리 대기 현상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는이라는 아이 봤습니다. 쌍기역은 자,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기역으로 발음이 됩니다. 근데 기역은 다시 니은과 만나면서 어떻게 변했어요? 이응으로 변했습니다. 자, 부억 기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기역으로 변했어요. 기역이 다시 미음과 만나면서 된 소리 이응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끝소리 규칙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도 일어난다고요? 바로 자, 그렇죠. 비음화, 자음 동화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이요. 익지라는 아이죠. 리을 기역 중에 리을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애들이 이게 선생님 탈락이니? 아니요. 자, 우리가요 이렇게 받침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건 자음군의 단순화라고 얘기하지 탈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음군이 단순화되고 있어요. 발음, 받침이 단순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 티읕에서도 티읕이 없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뒤에 봤더니 일지, 훌거나처럼요 뭐가 되고 있어요? 된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 얘부터 먼저 좀 정리해 주셔야 우리가 함께 나머지 보기 기니들이 BBC. 자,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히읗과 다른 음운이 결합해서 한 음운으로 축약이 됩니다. 축약되는 현상이에요. 축약은 봤더니 누가 있습니까? 기역이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니은은 축약이 일어나지 않아요.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과 2번 살펴봤습니다. 기디미예요. 자, 앞 음절의 종성에 따라 뒤 음절의 초성이 됐고요. 모르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뒤에 이런 말이 있네요. 된 소리가 되네요. 그럼 된 소리 되기 현상을 찾으라는 얘기네. 된 소리를 봤더니 누구 있습니까? 봤더니 디귿도 있고 미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없어요. 기역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역시 2번도 틀렸습니다. 확인하시고 자, 3번으로 갑니다. 깊다에서처럼 음절 끝에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됩니다.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 이거 뭐라 그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누구 있어요? 디귿과 리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겠죠? 4번 넘어갑니다. 봤더니요. 겉모양에서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나.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리을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끝소리와 비음
비음화현상입니다. 비음화현상은 조음의 위치가 같은 게 아니라 조음의 방법. 왜냐하면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음 동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 발음하기 편하기 위해서 입술 소리 입술 소리로, 자, 잇몸 소리는 잇몸 소리로, 여리임천장 소리는 여리임천장 소리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조음의 방법이, 조음 위치가, 자, 그래서 자, 이게 같아진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는 5번입니다. 안고에서처럼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 탈락이에요. 자, 탈락과 관련된 어디 있어요? 니은에 있었습니다. 그죠? 아, 참, 여기서는 자음,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거구나. 자,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건 자음의 단순화. 그래서 누구? 미음만 있죠. 자음군의 단순화. 리을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친구 5번도 틀렸네요. 확인하시는 문제에서는요. 지금 알맞은 아이를 고르라는 문제 정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도 함께 찾아주셨나요? 문제 푸는 유형 가르쳐드려야 되겠죠? 기역부터 미음까지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보기가 있을 땐 보기가 맞는지 보기에 해당하는 기호를 먼저 적고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체크해 주시면 그러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문제를 좀 풀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문제 2017년 수능으로 점점 가까워집니다. 네, 자, 들어갑니다.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이 됩니다.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대요. 종성과 관련된 아이, 받침과 관련된 아이인데 가를 봤더니요.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 네, 파찰음 중에 거센 소리, 된 소리 올 경우가 네, 그래서 막 읽고 있었어. 그냥 멍 때리고 막 읽고 있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준다. 자, 다시 말해 음절의 뭐와 관련된 아이예요?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아이예요. 그래서 예사소리로 뭐 거센 소리, 된 소리가 올 때 다 교체가 돼서 그녀 다리만 보여 라는 아이로 교체가 된더라 라는 아이. 가에선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아이였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음절이 탈락한대요. 자, 그래서 이중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을 발음할 수 있도록 한대요 라는 아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꽃인이란 아이입니다. 얘 어때요? 흉 방구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아이가 아니라 뭐와 관련된 아이예요? 축약과 관련된 아이예요. 자, 그러니까 가나 모두 다 해당하지 않겠죠. 자, 몫이 얘는요. 지금 보면 기역력이 있어요. 그런데 시옷은 뒤로 넘어간 겁니다. 자, 연임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가 탈락돼서 하나만 발음되고 있는 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옷이에요. 시옷이 어떻게 변했나요? 봤더니 디귿으로 변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니까 가에 해당하네요. 자, 안코 역시 마찬가지로 흉 방구대장입니다. 그래서 안코가 되었어요. 축약과 관련된 현상이죠. 그러니까 자,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읍고예요. 이 아이 봤더니 자, 리을 피읍은 피읍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읍고라고 변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로만 발음이 됩니다. 누구와 관련된 아이예요? 나와 관련된 아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발음을 할 때 피읍은 발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발음을 비읍으로 발음을 할 거죠. 그래서 읍고라고 하는 가현상이 일어날 거고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된소리 현상에 의해서 읍고라고 이렇게 최종 발음이 나는 겁니다. 가, 나 모두에 해당되는 음운 변동 현상이 있습니다. 그죠? 정답은 그래서 5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 찾아주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기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운 변동 현상은 그렇습니다. 자, 어떤가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강의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좀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큰 산 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음운 변동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아이 혼자만 나오는 경우들 뿐만 아니라 다른 발음법이라든가 다른 규칙들과 함께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피부에 체감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느낌, 더 어려운 느낌, 더 중요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수능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보기 안에 뭐가 나오기 때문이야. 그죠? 이런 규칙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보기를 해석할 수 있는 눈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규칙을 다 외운다면 참 좋겠죠? 그럼 참 좋겠죠? 그렇다면 아마도 내신에서 우리 친구들이 음운 변동과 관련된 아이들이 배울 때 이때 잘 기억해뒀다. 수능까지 써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거고요. 혹시나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어제 배운 걸 오늘 잊어버렸어요 라고 얘기했다면 자,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와 있는 보기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는 엘리트 되셔야겠죠? 자, 국어의 포인트로 자신감을 얻는다.
국보자 친구들과 함께하는 음운 변동이라는 큰 산 넘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바이.